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세 계약 주의사항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 내용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일 텐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장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얘기,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특히 가계약하는 법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당할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집을 찾다가 어찌됐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면 되겠죠. 계약서 쓰고 돈을 주고받고 내가 이사를 들어가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단계별로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잔금,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흔히 계약금의 일부 보내는 걸 가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계약서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갈 수 있겠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찜해 놓는 겁니다. 흔히 몇백만 원 정도 보내면서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찜해 놓는 경우, 이렇게 침 발라 놓는 걸 가계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계약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돈 주고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 당연한 거죠. 제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돈 보내기 전에 꼭 확인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서 볼 것은 주소, 소유주, 그리고 현재 권리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 즉 집주인이 대출이 있는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겠죠. 일단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이 부동산의 주소, 동, 호수까지 정확히 나올 겁니다. 갑구에서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유주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앞자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을구란 곳에 이제 소유권 외에 다른 나머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중간에 부동산에 물어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돈 보내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들이 다 합의가 돼야 돼요. 주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주소, 보증금, 계약일, 그리고 잔금일, 또 특별한 주요 내용,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 임대인 대출이나 권리관계, 임차인의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유무 등을 넣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통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중간에 부동산에서 양쪽에 문자를 다 주고받게 되는데요. 실제 가계약 전에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부동산,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쓰여져 있고요. 전세 금액, 월세 금액, 매매 금액, 얼마인지 금액 나와야 됩니다. 잔금일 대략적으로라도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계약일까지 보통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내용 다 적어 놓고요. 오늘은 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가계약금 얼마 넣을 건지도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요 합의 내용들, 특이사항, 특약에 들어간 것들 적는데요. 흔히들 적는 게 반려동물, 실내 흡연 이런 것들 많이 적으시겠죠. 등기부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를 적어 놓습니다. 현재 채권 최고액 1억 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남겨둘 건지 아니면 갚을 건지 내용 적어 놓고요. 이제 임차인분들 위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적고요. 임차인 대항력 취득 전에 임대인은 근저당권 등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또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전세대출 그리고 반환보증보험 들 거라면 이 내용도 일단 써두신 게 좋고요. 반환 특약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임대인 또는 본 목적물의 하자로 대출이나 반환보험이 안 될 시에는 주고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넣어야지 임차인께서 좀 더 유리하시겠죠.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아무래도 집주인 우위 시장이니까요. 중요한 거, 소유주 누구인지 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적어 놓고요. 그분, 소유주의 계좌를 꼭 적어둬야 됩니다. 실제 계약할 때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 내용이 맞는지 다 확인이 된 뒤에 돈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계약이란 표현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민법에 따르면 계약금 계약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민법 나오니까 괜히 마음이 약간 위축되죠. 그렇습니다. 가계약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둘이서 어떤 집에 대해서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 돈이 오갔으면 이거는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돈을 내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죠.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과연 얼마를 토해낼 것인가, 얼마를 포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억의 집을 계약하기 전에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약금 일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거 해지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해지금은 500만 원이 되는 건지 또는 5억에 대한 통상적인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상당히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 해지금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이 없다. 진짜로 준 500만 원이 아니라 10%인 5천만 원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전 여기서 실제 주고 받은 돈을 해지금으로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임대인은 배액 배상, 임차인은 보낸 돈을 포기하고 일방 해제 가능하다. 단서 조항을 달아야겠죠. 본 계약 전까지 조건이고 본 계약 이유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셔야지 서로 깔끔하게 잘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가 된다면 누군가는 돈을 번 겁니다. 뭐 배액 상환을 했던 아니면 포기를 했건 누군가는 돈을 벌었죠. 기분은 나쁘겠지만 일단 돈은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꼭 내셔야 돼요. 이제 가계약 거의 다 끝났네요. 마지막 돈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때 돈 보내는 계좌는 꼭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보내셔야 돼요. 우리는 등기부등본 통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홍길동, 박보검, 그러면 이 홍길동 또는 박보검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시면 돼요. 누가 어떤 핑계를 대건 뭘 하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의 계좌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뭐 누구 명의건 뭐 아무튼 안 돼요. 그냥 등기부에 있는 소유주 명의로 보내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내 남편 건데, 내 아내 건데, 우리 부부니까 부부의 계좌로 보내달라. 이래도 절대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괜찮다.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부 사이라도 안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협의 없이 어느 정도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계약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부부, 아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런 이름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그 반드시 소유주의 이름으로만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계약 내용과 과정은 어디서도 아마 자세히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내용 꼭 확인하셔서 전세계약 때 손해보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들 전세계약 할 때 그리고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이 내용도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윤중 교사입니다.